안녕하십니까? 문학채널 시치유 심리상담사 김종진입니다. 저는 열악인성심리연구소 소장으로 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기온이 쌀쌀하면 사람의 마음도 냉정해지고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옷 두툼하게 입으시고 따뜻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요즘 SNS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좋은 시들을 아침마다 배달해 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좋은 시들 덕분에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 해설까지 보태서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고마운 계절입니다. 오늘은 이채 시인의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되 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어려워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품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이 시는 제목만 보아도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당연히 아름다운 거죠.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면 세상은 아름답지 않다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잡초와 꽃이라는 낱말을 보며 저는 잡초일까 꽃일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잡초일 때도 꽃일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거울을 통해 들여다보았을 때 내가 나로서 온전하다고 생각할 때는 향기 나는 꽃이지만 거짓을 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을 때는 쓸모없는 잡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서 그에 맞는 역할을 할 때 여러분은 꽃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0대 중년의 내담자 한 분이 처음 상담을 하면서 자신은 늘 잡초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잡초로 살고 있는 자신을 죽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른 나무가지처럼 웃음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이 왜 꽃처럼 나무처럼 살지 못하는지 헤어진 남편이 원망스럽고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도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잘 풀리지 않는 아들과 딸까지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 내담자의 마음은 만신창입니다. 삶이 아름다울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름답지 않은데 세상이 아름다울 리가 있겠습니까? 이분에게 이채 시인의 이 시를 담담하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내서 읽다가 멈추고 눈으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던 그녀는 1년에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였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이 없대. 누구의 눈에 들기는 어려워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그거를 되뇌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과 시부모와 원가족은 자신의 먼지를 털려고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지가 안 나게 살려고 애썼지만
완벽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자신에게는 먼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늘 자신의 먼지를 막 털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이었어요. 누구 하나 자신을 덮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투사였습니다.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내담자가 안타까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 시를 여러 번 읽어오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다음 주에 올 때는 아주 외워오셨더군요. 시를 외우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을 볼 수 있는 힘은 아직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음 숙제는 시를 보면서 가까운 사람들을 꽃으로 보고 사는지 잡초로 보고 사는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 끝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온전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진 못하고 또한 자신을 잡초라고 생각하는 것도 변하진 않았지만 진한 독가스, 자신 안에 있는 독가스가 많이 옅어진 것 같다고는 했습니다. 지금은 상담을 하면서 가끔 웃기도 하고 헤어진 남편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의사 표현도 하는 등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15년 전에 저는 남편 회사 동료들과 해외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분들이어서 여행이 즐거웠습니다. 사진을 참 많이 찍었는데요. 유머가 있는 한 사람이 단체 사진을 찍어주면서 잡초는 뽑아버려, 잡초는 버려 이런 말을 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순간 자신을 잡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잡초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지금 저를 잡초라고 생각하지 저 스스로는 않는데 제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누군가가 나를 잡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눈에 들기는 어려워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라는 부분이 와닿습니다. 누군가의 눈밖에 났다면 이미 그의 잡초가 아닐까요? 저는 어릴 때 그 밭에서 잡초를 뽑은 적도 있었고요. 여름방학 숙제로 식물 채집을 한 일도 있어서 잡초와 좀 친근한 편입니다. 잡초를 생명과학 사전에서 찾으면 농경지나 임야 등에 자라는 쓸모없거나 유해한 초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쓸모없는 또는 유해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쇠비름, 바랭이풀, 쇠뜨기 등 유명한 잡초도 있고요. 저는 이름 없는 잡초가 있을 거라 했는데 이름 없는 잡초는 없다고 합니다. 고추밭에 바랭이풀이 많으면 농작물에게 해를 주고 쓸모없는 그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풀은 흙기운만 있으면 잘 죽지를 않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고추 밭고랑에 토마토가 맛있게 익어간다면 잡초일까요? 이채 시인에게 감사한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인간과 잡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니까요. 노인복지관 어르신들께 이 시의 1년과 2연을 들려드리고 낭송하게 했습니다.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특히 말씀을 잘하시는 어르신 한 분이 털려고 하면 먼지 없는 게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이 없대. 누구의 눈에 들긴 어려워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이 부분을 크게 공감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이상 먼지가 난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잡초가 존재하듯이 먼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가 상대를 꽃으로 보면 내가 꽃이 되고 상대를 깨끗함으로 보면 깨끗한 사람이 되고 내가 상대를 먼지로 보면 또 먼지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면 또 아름답게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름답고 깨끗하고 멋진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을 꽃으로 보고 깨끗함으로 보고 아름다움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겠죠. 비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모두 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꽃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고 어떤 사람은 풀이고 어떤 사람은 억새고 어떤 사람은 갈대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특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 단계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서 남을 꽃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쁜 부메랑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또다시 가고 오고 이러면서 요즘 단풍이 곱게 물들듯이 세상이 아름답게 물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학채널 김종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